자, 직선과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이차함수, 그러니까 저 직선이 얘랑은 두 점에서 만나고 얘랑은 안 만난답니다. 그러니까 직선 하나가 조건이 두 개 달린 거예요, 지금.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k 플러스 3. 과는 서로 다른 두 점,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이 이참수랑은 안 만나요. 그렇게 하는 정수 k 값을 모두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따로따로 풀어야 되겠죠? 위 거랑은 이 1차함수와 이 2차함수를 연립을 해야죠. 보통 우리가 교점 구한다라는 개념은 직접 그림 그려놓고 교점을 찾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식을 연립해서 푸는 거니까 여기 있는 y, 여기 있는 y, 교점에 서로 같은 y라면 이쪽에는 2차식과 여기는 1차식이 지금 서로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x제곱 얘랑 서로 같다고 보면 k가 이렇게 이항을 여기 있는 x가 이렇게 이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x가 되고 k가 이렇게 이항을 하게 되면 플러스 k 플러스 3은 0이 남아요.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려면 판별식이 d1이라고 합시다. 판별식 두 번 나올 테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걔가 0보다 크다. 여기는 9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 이렇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 넘어가면 4k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네, k는 작죠? 얘보다?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고 밑에 있는 거는 다시 연립 이렇게 넘겨봅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k 플러스 7은 0 얘는 짝수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1 곱하기 c 2k 플러스 7 네. 근데 근이 없다? 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말하겠죠. 그럼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7 넘어가면 마이너스 6 2k 양변 2로 나누면 부동은 안 바뀌고 이렇게. 그래서 얘랑 얘랑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k가 얘보다는 커야 돼요. 근데 얘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둘 다를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지금 문제 구조상 맞나 고 라고 쉼표되어 있잖아요. 둘 다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k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 k를 모두 구하시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만 되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정수값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한 교점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2일 때 유리수 AB의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한 교점 좌표가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포물선이 아래 블록한 포물선과 이 직선이 지금 사실은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교점의 좌표라는 얘기는 나머지 교점이 하나 더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한 교점 좌표의 x좌표가 여기를 합시다. 여기는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2예요. 그럼 나머지 있는 교점의 x좌표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이 말을 읽어야 되죠. 얘랑 얘랑 교점을 찾는 거니까 둘을 연립하겠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과 그다음에 ax 플러스 b를 연립해서 교점을 찾을 텐데 넘기면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x 플러스 6 마이너스 b는 0 인데 여기 a가 유리수랍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a, b가 유리수예요. 그럼 2라는 유리수에서 a라는 유리수를 빼도 이가 유리수가 되고 6이라는 유리수에서 b라는 유리수를 빼도 이건 유리수가 돼요. 개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 한 근이 이렇게 루트를 끌고 나오면 나머지 한 근은 보나마나 반대부 켤레 무리수 근, 켤레근이라고 그랬죠. 개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 근은 이렇게 켤레 형태, 루트 앞에 부가 반대인 켤레 형태를 갖는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교점 x좌표는. 그러면 다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지금 AB 값 구하는 건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도 되고 아니면 2차 방식 써도 돼. 둘 다 해봅시다. 그냥 복습 겸. 첫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푼다면 두 근의 합 1 플러스 루트 2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하면 근과 계수 관계라는 게 공식이 있었잖아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가 1은 분모라 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를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 근데 이렇게 지워지거든요. 그럼 마이너스가 넘어가게 되면 a 값이 나와요. a는 4. 그 다음에 b 값을 구하려면 두 근의 곱 1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두 근의 곱은 a분의 c 1분의 6 마이너스 b. 합차가 되죠?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b. 따라서 b 값은 7이 됩니다. 둘을 더하시오. 11이 정답이에요. 자, 이거는 근과 계수 관계로 문제를 풀었고요. 두 번째는 2차식을 작성하는 것. 2차 방정식 작성. 이 요령으로. 이거 혹시 기억 못하시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풀었던 거냐면 x의 근이 네모와 세모인 상태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x제곱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가 x의 개수 플러스 두 근의 곱이 상수항은 0 이런 식으로 써줬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 내용으로 지금 근이 두 개 나왔잖아요. 이렇게 근 두 개 있어요. 그럼 얘네를 가지고 제곱개수가 1인 2차 그러니까 제곱개수가 1인 2차 방식을 만드는 거니까 x제곱 두 근을 더해서 부호 반대 마이너스 2x 두 근을 곱한 게 상수죠? 이걸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럼 이제 얘랑 이제 비교하는 거죠. x 앞에 있는 개수 2-a가 여기는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되고 여기 있는 상수항 6-b가 이쪽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1과 같다. 이걸 정리하면 얘랑 똑같은 답이 나와요.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합치면 11이 된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래서 풀이를 너무 한쪽으로 이게 고착화시켜서 푸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사실. 중등부 교과는 풀이가 다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교과 과정이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개 풀이만 알아도 충분히 웬만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고등교과는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고등교과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개수가 복잡해지거나 내용이 복잡하거나 문제가 막 비틀어 놓기 때문에 하나의 풀이를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턱 하고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힌다는 게 안 풀어진다는 게 아니고 물론 심할 때는 안 풀어질 때도 있는데 보통은 안 풀어진다는 느낌보다는 복잡해질 때가 있어. 이거로 풀려니 이게 이렇게 복잡해진다. 식이 이렇게 복잡한 걸 풀어야 된다고? 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다른 풀이를 알면 이렇게 회피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풀다가 너무 복잡한데? 그러면 이걸로 한번 풀어볼까? 이게 좀 더 낫겠는데? 이런 느낌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렇게 이런 근과 계수 관계라든지 2차 방 작성 정도들은 중요한 교과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중에 어느 하나에 너무 치우쳐서 문제 풀지 마시고 한 번은 이렇게 해봤다가 한 번은 저렇게 해봤다가 여러 가지 풀이를 반복적으로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는 중학교 때 있었던 교과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략 봤을 때 한 6, 7년 전에 있었던 선배들은 이 교과를 중학교 때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한 6, 7년 전쯤에 교과가 바뀌면서 이거를 고등부로 이제 올려버렸었는데 이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예전에는 중학교에서 있었던 교과라는 얘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일정 부분은 많이 어렵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쉬운 이 최대치수에 대한 쉬운 내용도 있지만 뒤에 가면 치환을 한다거나 좀 복잡한 내용도 있긴 있겠지만 전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초반부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은 예전에 중학생들이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보니까 초반부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어떤 포물선이 있어요. 첫 번째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고 두 번째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있는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에 x의 범위가 실수 전체라면 그럼 실수 전체, x 범위가 실수 전체면 그래프는 계속 끝없이 이렇게 나가겠죠. 끝없이 위로 솟구칠 겁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 함수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함수 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x가 주어졌을 때 그 이차함수의 함수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y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란 말이에요. 그럼 이 포물선을 그리다 보니까 점의 좌표가 이렇지 않나요? 점의 좌표가 계속 어떤 특정 점을 계속 점이 y좌표를 기준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x값은 무한하다고 지금 문제에서 말했으니까. 그럼 y좌표 계속 내려와요. 계속 작아져. 작아지다가 언제 제일 작아지죠? 이때요. 이때 제일 작은 y값을 갖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끝없이 올라가죠. 그럼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특징은 y좌표 함수값의 최대는 못 구하는 겁니다.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커지고 있으므로 이 값이 언제 최대입니까? 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어서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는 최대값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최소는 다시 구할 수 있어요. 최소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 이때가 이 이차함수가 갖는 가장 작은 함수값이고 그거를 보통 우리는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함수값의 최소값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이차함수의 최소값 그러면 포물선의 y좌표가 가장 작을 때를 찾아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일 때는 아래에서부터 계속 쭉 하고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y좌표가 올라오다가 이 점에서 가장 위에 있는 y좌표가 나오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떨어집니까? 그러면 끝없이 계속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므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일 때는 반대로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가장 밑에 있는 값이 가장 밑에 있는 함수값, 가장 밑에 있는 y값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모릅니다가 되는 거죠. 근데 수학적으로 모릅니다라는 뜻은 없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작아지니까 작아지는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최대값은 마찬가지예요. 꼭지점에 y좌표. 이게 최대값이 됩니다. 언제?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x값 범위가 모든 실수 범위일 때는 아래로 블록하면 최대가 존재하지 않고 최소만 있고 위로 블록하면 최소가 없고 최대만 존재한다. 그림을 어느 정도 이해만 하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뭐 대단히 어려울 거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들 있죠. 밑에 이런 문장들. x가 p에서 최소값 특별한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x가 p에서 최소값 q를 갖는다 라는 말은 이 말 자체가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주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꼭지점 좌표가 p, q입니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또. 최소값은 없으며 x가 p일 때 최대값 q를 갖습니다 라는 뜻은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그렇다는 거예요. p, q이며 당연히 최대값 존재한다는 얘기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최소값 존재한다는 뜻은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구나 라는 거를 더불어서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책에서는 다 써있긴 하지만 밑에는 조건, 그림 없이 밑에는 이 조건만 가지고 x가 p에서 최소값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래로 볼록하면서 저게 말했던 x p일 때 최소값 q입니다. 저게 꼭지점의 좌표라는 뜻이며 x p에서 최대값 q를 간다. 꼭지점이 p, q이며 얘는 위로 볼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최대값만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아시겠죠? 네. 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 굉장히 그래도 해봐야죠. 네. 다음 이차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계산하시오. 일단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꼭지점 좌표가 어디 있냐면 제곱 밑에 있는 이 x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2, 그때 y값 마이너스 5. 따라서 아래로 볼록함으로 최대는 구할 수 없습니다. 최소는 꼭지점의 y좌표만 쓰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예요. 근데 가끔 어떤 교재 보면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5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럼 선생님 이 답을 쓸 때는 최소값을 물어보면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까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최소값만 물어봤다는 다음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게 답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들에 보면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물어볼 때가 있다는 얘기야. 최소값 다음 2차 함수는 x 언제일 때 최소를 갖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다 보니까 가끔 이거를 물어볼 때 있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거를 x가 어떤 상황일 때 최대니 최소니 라는 거를 구분하는 거를 평소에 좀 연습을 하라는 뜻이에요. 물론 답은 얘를 요구하는 거긴 하지만 상황상 계속 이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두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겠죠? 왜죠? 제곱 앞에 있는 게 음수이므로. 그럼 꼭점 좌표는 저 제곱 밑에 있는 x-1이 0이 되는 x값 1, 그때 y값 6. 따라서 최소는 없어요. 그럼 최대는 6인데 답은 6이지만 머릿속으로 뭉게 뭘 생각하시라고요? x가 1일 때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x가 1일 때 최대값 6을 갖는다. 저 6은 꼭지점의 y좌표, 1은 꼭지점의 x좌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라는 거예요. 표준형으로 이쁘게 만들어 줬으니까 꼭점 좌표 찾기 쉬웠지만 이거는 아니니까 이건 이제 밝히라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 표준형으로 바꾼다면 x제곱 플러스 3x까지 써주고 뒤에 있는 상수 마이너스는 뒤로 어차피 완전 제곱 안 되니까 빼주고. 그럼 배운 대로 하자면 반의 제곱이 상수 3의 반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이런 식으로. 그럼 완전 제곱식은 여기까지 완전 제곱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이거 필요 없어서 빠져나갈 때 앞에 있는 숫자 잘 봐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빠져나갈 때 그냥 빠져나가죠.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13.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이거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기 때문에 최소만 있어요. x가 이런 값을 가질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3이 된다. 그러니까 최소만 물어보려면 이것만 답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그 공식 한번 써봅시다. 공식 꼭점 좌표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b 2 약분하면 1이 남죠. 1, 1 대입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5 6. 따라서 x가 1일 때 얘는 위로 블록하니까 최대만 존재하죠. 최대 6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뭐 새로 배운 내용이지만 뭐 대단할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할만합니다. 10번 문제. 자, 다음 2차 함수는 x값 1에서 최소값 2를 갖습니다. 어디로 블록하죠? 제곱 앞에 있는 게서 1이니까 당연히 아래로 블록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x1에서 최소 2를 갖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꼭지점의 좌표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했죠? 제가 꼭점 좌표입니다. 1,2가 꼭점 좌표예요. 여기죠. 1,2. 그럼 당연히 y는 제곱 앞에 있는 게서 1이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2 꼴로 이게 표준형이잖아요. 이런 꼴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일반형이니까 다시 얘를 풀어헤치면 돼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3입니다. 이렇게 a, b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아직까지는 할만해요. 저런 단서를 잘 보고 꼭지점 알면 당연히 표준형이지. 표준형식 만들고 나서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일반형이네? 이게 풀어주면 되네.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부터 조금 이제 귀찮아져요. 천천히. 근데 여기까지도 아직 많이 어렵진 않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해가 가능한 범위인데 앞에 있는 것들은 앞쪽에서 잠깐 밑줄쯤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실수 전범위에서 x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 양 끝으로 계속 갈 때 포물선은 아래로 블록하면 위로 솟구치고 위로 블록하면 아래로 이제 솟구치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형을 보다 보니까 아래로 블록하면 최소만 존재하고 위로 블록하면 최대만 존재하는 꼴이었었는데 이제 뭐 하냐면 이렇게 범위를 제한적으로 둡니다.
야, x값을 그림을 그러니까 다 그리지 말고 x 저 범위에서만 그림을 그려봐 라는 거죠. 저 범위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마다 다를 겁니다. 그럼 어떤 특정 범위에서만 그려라 라는 거죠. 그 특정 범위에서 포물선을 그리게 되면 꼭 최소값이 혹은 최대값이 꼭지점의 좌표에서만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아래로 블록할 때는 최대가 없다고 배웠는데 구간이 정해지게 되면 아래로 블록해도 최대값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이참수식이 있어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이런 포물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겠죠? 이렇게. 이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고요. 근데 꼭지점 좌표를 좀 알고 싶어서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봤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뒤에 플러스 4. 반의 제곱이 상수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갖다 붙였더니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3. 꼭점 좌표가 1, 여기 축이 그러니까 축이 x는 1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1, 3이라는 꼭점 좌표를 갖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의 최대 추소를 계산하시고 그러면 최대는 없고요. 최소는 y가 3일 때 최소니까 최소는 3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좀 전까지는 알고 보니까 구간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를 좀 더 읽어보니까 여기 뒤에나 앞에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단 x가 0 이상 x가 3 이하에서 이 포물선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만약에 주어졌다면 그림을 다 그리는 줄 알았거든. 이 포물선 전부를 다 그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 0에서부터 3까지만 그리래. 근데 0이 어딘지를 봤더니 0이 1보다 왼쪽 한 칸에 이렇게 0이 있겠죠. x는 0이 여기 있어요. x는 3은 1보다 오른쪽 두 칸에 좀 더 멀어지죠.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맞니? 그러면 이 하늘색 그래프의 왼쪽과 오른쪽은 안 그리겠다는 뜻이야. 범위는 여기 안에서만 존재하고 x가 여기 안에서만 나타나야 되니까 실제로 이 포물선도 이렇게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딴 부분은 안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럼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합니다. 그럼 최대값은 원래는 없었지? 아래로 블록하니까. 근데 이제 있어요. 어디가 최대죠?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y값. 얘가 최대값이에요. 최대가 이럴 때는 또 존재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럼 최대값 구하려면 이 관계식에다 뭐 대입하라는 얘기요? 3 대입하라는 얘기요. 3. 여기다 대입하든지 여기다 대입하든지 여기다 대입할까요? 3 대입하면 3 빼기 1, 2, 2의 제곱, 4, 4 더하기 3, 7. 그럼 어디가 최소입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위치니까 여기가 아니에요. 제일 밑에 있는 위치는 당연히 여기겠죠. 이게 제일 밑에 있잖아요. 최소는 3이구나. 하다 보니 없던 최대가 나타난다라는 걸 알게 됐고, 두 번째는 여전히 꼭지점의 좌표가 최소이구나. 왜? 범위 안에 꼭지점의 x좌표가 포함되잖아요. 이 구간 안에 꼭점 x좌표가 포함되면 그때는 꼭지점이 아래로 블록할 때는 최소값이 되고 위로 블록할 때는 여전히 걔가 최대값이 됩니다. 결론은 구간 안에 꼭점의 x 위치가 존재하면 최대나 혹은 최소 중에 하나는 무조건 꼭지점의 좌표가 된다. y좌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셨습니까? 근데 간혹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 있죠. 근데 만약에 등호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왜 등호가 없어? 등호 없으면 이 그림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값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갖는 거예요.
함수값이 없는 거야. 왜냐면 x값 0이 이 그래프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0에 대응되는 함수값도 없는 빈 동그라미고 얘도 빈 동그라미예요. 그럼 이럴 때는 최대값 7 맞아요? 아닌 거야. 그럼 뭐가 최대예요? 7 바로 밑에 있는 값이 최대인 거야. 그러면 x가 3까지 아니고 3 바로 전에 있을 때 x값이 그 주어진 값이고, 그럼 3 바로 전에 있는 x값을 집어넣으면 7보다 바로 밑에 있는 값이 최대값일 텐데 7보다 바로 밑에 있는 값을 인간이 정의할 수 있나? 7보다 7에 가까운 가장 작은 숫자 누구예요? 6.999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근데 이건 너 배웠잖아. 6.9에 점 찍지. 순환소수 아니야? 이거 분수를 바꿀 수 있는데 9분의 소점 뒤에 한 자리니까 9분의 69 마이너스 반복 안 되는 숫자 6 9분의 63 약분하면 7인데 수학적으로 7과 6.999는 같은 숫자예요. 이거 다른 숫자가 아니에요. 같은 숫자예요. 그럼 이거 아니라는데? 7 바로 밑에가 6.999 아니라는데? 그럼 뭐야? 정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인류는 이렇게 어떤 특정 값에 가장 가까운 어떤 실수값을 정의할 수 없어요. 그럼 정의할 수 없으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호 없잖아요? 여기 빈 동그라미야. 그럼 이 값을 안 갖고 이 값 바로 밑에 있는 게 가장 클 텐데 그 바로 밑에 있는 값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최대값이 없다고 말하면 됩니다. 똑같이. 아셨죠? 그러니까 등호 있을 때는 7이었는데 등호 없으면 저 값을 안 갖고 저 바로 밑에 있는 값을 정의할 수 없으므로 네, 최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자, 이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잘 봐. 끝난 거 아니에요? 좀 전에는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림이 이런 느낌이었던 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렸는데 꼭지점의 x좌표가 1,3이었죠. 그러니까 축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아까 x의 범위 안에. 근데 이번에는 만약 x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면이에요. 다 그리지 마라.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만 그려. 근데 마이너스 2면 왼쪽에 여기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2면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 x는 마이너스 2가 있을 거예요. 0은 1보다 왼쪽 한 칸. 여기 어딘가에 x는 0이 있겠죠. 그럼 실제로 그림을 다 그리지 말고 여기만 그리라는 얘기죠. 이렇게만 그려줘라. 나머지는 안 그려진다. 어디마저도? 꼭지점 좌표마저도 여기 범위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 안에서 어디가 최대입니까? 그러면 얘가 최대겠죠.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일 때. 이 함수를 내가 만약 fx로 쓴다면 f-2일 때가 최대값이에요. 이 기호 읽을 줄 알죠? x일 때 함수값이라는 뜻이잖아요. x-1일 때 함수값. 그럼 여기다 나 마이너스 1을 뭐 이런 데 대표해야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9 더하기 3, 12가 최대값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가 원래 포물선의 최소값은 3이 최소값이었는데 이제는 3이 최소가 아닐 거라는 얘기지. 왜? 이게 안 들어가니까.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f0일 때 여기 0 집어넣으면 4. 이번에는 최소값은 4가 최소값이에요. 그러니까 보신 바와 같이 구간 안에 꼭지점의 좌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들어가면 어쨌든 아래를 볼록한데 꼭지점 좌표가 범위 안에 들어가면 어쨌든 무조건 최소가 꼭지점 좌표가 되고 위로 볼록한데 이 꼭지점 좌표가 범위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가 맞아요. 근데 만약 꼭지점 좌표가 범위를 벗어나는 위치에 있으면 고민할 게 없어요. 양쪽 끝값 있죠? 양쪽 끝값. 마이너스 2랑 0을 각각 함수식에 집어넣어요. 그럼 나온 값 중에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때는 위로 볼록하냐 아래 볼록하냐를 굳이 따질 필요도 없는 게 어차피 가장 고민스러웠던 게 꼭지점 좌표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게 고민스러운데 어차피 안 들어가는 게 결정됐어요. 그러면 고민할 게 없다는 얘기죠. 양쪽 끝값 중에 이게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꼭지점의 좌표가 포함이 안 된 이런 범위 안에서는
양쪽 끝값이 무조건 최대 최소 나오게 마련인 거니까 두 개를 집어넣어서 큰 값을 최대로 정해주면 되고 작은 값을 최소로 정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여기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그런 부분만 좀 신경 써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를 하나 풀어본다면, 자, 다음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계산하시오. 뭐 물론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꼭좀 좌표가 얘는 2, x에다 2를 집어넣었더니 y, 마이너스 3이 나와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간이 정해됐어요. 0부터 3까지 그리세요. 그럼 0부터 3이면 2를 기준으로 축 x값 2를 기준으로 왼쪽 두 칸에서 오른쪽 한 칸까지 요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포함이 됐고, 그리고 그래프상 2를 기준으로 왼쪽 두 칸이 더 위로 더 많이 솟구치고 오른쪽 한 칸은 상대적으로 좀 덜 솟구치니까 당연히 3보다는 0에서 최대값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죠.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기 x가 2라는 축이 있어요. 근데 0부터 3까지잖아. 0은 왼쪽 두 칸에 있고 3은 오른쪽 한 칸에 있죠. 근데 꼭점 좌표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데 3까지는 좀 덜 올라가잖아. 근데 0까지는 더 많이 올라가는 위치에서 이제 멈추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위로 가거나 더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거면 일일이 값을 안 따져봐도 2에서 3이 가깝고 0이 멀므로 x가 0이 더 멀기 때문에 0을 집어넣었을 때가 좀 더 위로 더 솟구쳐져 있는 최대값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x에 0 집어넣어서 최대값 2를 계산하시고, 이건 사실 구할 필요 없어요. 뻔히 저게 최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당연히 꼭점 좌표가 포함됐으니까 얘가 최소인 걸 아는데 최대 최소가 결정된 상태에서 굳이 얘를 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책은 이제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 뿐이고, x 2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오도록 해서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3 이렇게 갖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많이 구간이 이렇게 그려져 있던 포물선이었는데 꼭점 좌표가 x는 2에 있었죠.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시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포함이 안 되는 왼쪽에서 그림이 이렇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범위 양쪽 끝값이 있는 상태죠. 이렇게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고민할 거 없다. x값을 함수식에 집어넣고 또 오른쪽 끝값인 x인 2를 함수식에 집어넣으면 각각 함수값을 구해보라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그림상 얘가 최대가 최소겠지만 그림이 없어도 꼭점 좌표가 포함이 안 되네? 그러면 양쪽 끝값 집어넣지 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요. 그럼 1 플러스 4 플러스 1 6 1 집어넣어요. 1 마이너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게 크네? 이게 크면 최대. 이거 작으니까 최소.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어렵나요? 할만해요? 범위가 나와 있고 꼭점 좌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일차항 계수가 뭐 이상하게 뭐 마이너스 2, 뭐 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수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축의 위치를 잡아주기 어렵고, 축의 위치를 잡아주기 어렵다는 얘기는 도대체 포물선의 꼭점 좌표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어려운 거지, 이런 건 쉬운 거예요. 왜 쉽냐면 뒤에 k를 모르지만 배운 대로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필요하고,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완전제곱이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 따라서 꼭점 좌표가 1, k 마이너스 1. 그리고는 꼭지점과 어디로 블록한지를 알면 대략적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래로 블록한데 꼭점 좌표가 여기 있네. 1, x는 1의 축이 있어요. 근데 범위를 보니까 꼭점 좌표가 포함이 되죠. 1의 왼쪽 한 칸 0, 오른쪽 한 칸 2. 왼쪽 한 칸, 오른쪽 한 칸 같은 칸인데? 그럼 같은 칸이니까요. 이렇게 같은 함수값이 나오겠죠. x는 0, 오른쪽 한 칸에 x는 2.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림은 여기서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여기까지. 그럼 이 그림이 그려진 상황을 보고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최소값은, 이 그림상 최소값은 당연히 여기죠.
그렇죠? 1,k-1의 꼭지점의 좌표인데 그때 최소값은 k-1이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값은 3이에요. 따라서 k값은 4이다라는 아주 가볍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범위 나와 있고 뒤에는 상수가 아무리 복잡해도 1차원 개수까지만 잘 나와 있으면 이건 문제는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겠죠?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하나 해봅시다. 다음 범위 안에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그리고 보니까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에요. 이렇게. 축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축 구하는 공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꼭지점 x 앞에 구하는 공식이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분의 b, 6. 약분하면 3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x는 3이라는 축이라는 얘기죠. 근데 범위를 보니까 벗어났네요. 4부터 7까지 그려라. 4는 여기 오른쪽 한 칸에, x는 4가 있을 테고, 7은 오른쪽 3칸에, 뭐 대충 재는 거죠. 뭐 칸 칠 필요 없어요. 대충 그리는 거니까. 이 구간 안에서만 그림이 나타난다는 뜻은 그래프가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나머지는 다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범위 안에서 최소값, 당연히 여기가 최소값이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함수값. x가 7일 때가 문제에서 원하는 함수값의 최소값이 나타나죠. 근데 저기다 7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49 플러스 6, 7, 42 플러스 k. 그러면 k 마이너스 7. 인데 문제에서 원했던 최소값은 마이너스 12. 따라서 k는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해집니다. 때문에 그래서 좀 뭐랄까 좀 대충인 듯 보이지만 아까 말했던 부담 갖지 말라고 한 거죠. 어차피 이 교재, 이번 우리 교과에서는, 이번 선행에서는 이런 부분을 따로 다루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참고용으로 나중에는 이런 것들도 나온다라는 것만 그냥 알아두시고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활용 문제는 뭐 늘 그렇지만 그냥 보고 식 잘 세우고 문제 잘 푸시면 되는 거죠. 여기 대표적인 문제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에 직사각형 ABCD에서 AB는 X축에 있는 두 점이며 CD는 그러니까 이렇게 Y축 평행 직선 두 개 그었을 때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에 CD를 뒀어요. 그랬을 때 이 직사각형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계산하죠. 이건 문제가 너무 자세하고 사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안 줍니다. 뭐라고 두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6이 있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그림만 그려주고 이 포물선 위에 어떤 점 A를 이렇게 잡아줘요. 이런 데를 A. 이 그림에 대한 대충 설명. A에서 Y축 평행 직선을 그었고 만나는 교점에다 B를 두고 걔랑 다시 X 평행 직선에다가 만나는 교점에다 C를 두고 다시 Y축 평행 직선을 그었더니 D가 만들어졌을 때 사각형 ABCD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뭐 최소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로 문제가 둘레 길이죠. 네,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이 문제랑 이제 풀이가 이제 똑같아지는 건데 제일 처음은 이 네 점 중에 기준이 되는 점 하나를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를 기준을 잡았어. 예를 들어 A를 기준을 잡았죠? 그럼 D는 대칭이에요. 그럼 B를 잡아요. B는 근데 A를 잡으면 B는 저쪽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럼 B의 대칭 관계에 다 C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의 형태로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음해보다는 양쪽에다 점의 좌표를 잡아주는 게 좋고 이렇게 포물선 위에 있는 점보다는 X축에 있는 점에 먼저 잡아주면 돼요. 그럼 점 A의 X좌표에다가 T라고 두세요. 왜 T여야 됩니까? T 아니어도 돼. 딴 것도 돼. 근데 보통 앞으로 치환할 때는 보통 T, 뭐 임의 좌표 잡을 때 K, T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T라고 잡았고요. 그럼 점 A 좌표는 T, 0이죠? X축에 있으니까. 그럼 점 B의 좌표는 X좌표가 T가 됩니다. 됐니? Y좌표는 뭐 S 이렇게 잡아주는 게 아니고 점 B의 Y좌표는 점 B의 X좌표인 T를 이 함수식에다가 어디 있어요? 함수식. 여기죠?
이 함수식에다가 집어넣은 표현을 점 b의 y좌표를 쓰시면 돼요. 여기 x좌표에 t를 집어넣으면 그때 y좌표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잡아주겠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사실 이쪽 거는 안 잡아줘도 괜찮아요. 굳이 여기 뭐 써도 되지만 안 써도 됩니다. 왜 안 써도 되냐면 둘레를 구하잖아. 그럼 둘레는 가로와 세로를 덧셈한 다음에 2를 곱하면 되는데 가로 길이는 원점에서 오른쪽 t만큼 같으면 원점에서 왼쪽 t만큼 같겠죠.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 둘레는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만큼이 t면 길이는 여기도 이만큼이 t가 될 거라 가로는 2t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로는 여기 있는 선분 AB의 길이가 세로인데 이 AB의 길이는 실제 누구랑 같으냐면 점 B의 Y좌표랑 같지 않나요? 그렇죠.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6이에요. 붙었는데요? 아니야. 표현상 음이 붙었지만 실제로 이 길이는 양인 겁니다. 알겠죠? 그럼 가로 길이 2T와 세로 길이 얘를 더해요. 그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6이 되고 거기에 2배를 하게 되면 이게 둘레 길이라고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쓰고 나면 이게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겠구나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근데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 음수를 끄집어내는 게 낫겠죠. 이렇게.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6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 16이 아니죠. 마이너스 2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필요하잖아요. 1 더했다 1 빼도 되긴 하는데 여기 마이너스 16에서 1을 가져온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7이 돼야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여기 완전 제곱식이에요. 마이너스 2 가로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7. 이해 되나요? 돼요? 따라서 이 포물선은 이 포물선이 아니에요. 여기 아까 그렸던 가로축 T축, 세로축 Y축인 위로 볼록한 이 포물선은 꼭지점의 좌표 얼마라고요? 1, 얘가 0이 되는 값 1, 마이너스 17 이렇게 돼요. 아니죠? 왜 마이너스 17이에요? 미안합니다. 좀 이상하다 싶었더니 이거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곱해서 빠져나가야 되죠? 그럼 플러스 34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럼 t가 이 해석상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t가 1일 때 y의 최대값이 34가 되는데 이 y가 뭐였죠? 이 y가 가로 세로를 더한 다음에 2를 했으니 이 y는 둘레를 말합니다. 이 직사각의 둘레. 따라서 t가 마이너스 1, t가 1일 때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은 34가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 A 좌표는 1,0이 되고 점 B의 좌표는 1,15가 된다. 이해되셨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지금 뭐 T값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둘레의 최대 길이는 34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이런 식의 문제예요. 이런 거는 너무 대놓고 쉬운 거거든요. 이런 거 나오면 중학교 때도 많이 했었잖아요. 중3 때 2차 함수에도 이런 거 나온다. 2차 방정식 할 때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이게 뭐 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뭐가 뭔지만 알면 되는데 t는 시간이고 높이는 y인 거죠. 그들에 대한 관계식을 썼어요. 이렇게. 이 공이 가장 위로 올라왔을 때 지면으로부터 얼마에 도달해 있습니까? 를 물어보는데 당연히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는 거죠. t제곱 앞에 있는 게 음수이니까.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높이값, y값의 최대니까 함수값의 최대값인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완전 제곱식 이런 것도 괜찮은데 얘들아 생각해봐. 완전 제곱식 괜찮지만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2차 함수는 인수분해 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니까. 마이너스 5를 끄집어내요. 마이너스 5t를 끄집어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5t로 나누겠다는 뜻이니까 t가 남고 마이너스 5t로 나누면 마이너스 4가 남아요. 무슨 말이죠? 가로축 t축에 0과
4를 집어넣으면 y값이 0 나온다 뜻이에요. 0과 4를 집어넣으면 y좌표가 0 나온다 뜻이에요. 그럼 축은 당연히 어디 있나요? 0과 4의 정중앙인 2에 있겠죠. 그럼 t가 2일 때 y좌표를 찾아주면 돼. 그럼 여기다 t에 2 대입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10. 여기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0.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일 때? 20m일 때가 이 공이 제일 위에 있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면 땡큐인 거예요. 안 되면 아까처럼 뭐 완전 제곱식, 뭐 꼭좀 좌표 구하는 공식에 대입해야 되겠지만 인수분해 되는 걸. 얼른 인수분해 써서 푸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도움이 돼. 저런 것들 잘 보시고. 네. 길이가 32cm인 철사를 구부려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너무 크다. 원래는 이렇게 긴 철사였다는 거죠. 길이가 32cm짜리 이런 긴 철사였어요. 근데 얘를 구부려서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었어요. 모양은 일단 뭐 가로 세로면 길이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 직사각형 넓이에 어차피 길이가 한정적이니까 그림은 이 직사각형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넓이 값은 어떤 일정 범위를 넘지 못할 거란 얘기야. 그럼 그때 가장 넓이가 커질 때 넓이가 막 제각각일 텐데 가장 커질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럴 때는 가로를 일단 이 직사각형 만들었으니까 가로를 x라고 둡시다. 그럼 세로는 y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 뭐라고 두셔야 되냐면 가로와 세로를 더하면 전체 길이의 절반이죠. 근데 전체 길이가 32니까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더하면 얼마예요? 16이겠죠. 근데 지금 내가 가로를 x로 잡아놨거든? 그럼 세로는 16-x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그 넓이를 y 이렇게 둬야 뭐로 표현되냐면 이 자함수로 표현되거든요. y는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 함수값의 최대값. 그리고 보니까 이거 위로 블록한데 위로 블록한 포물선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꼭지점의 y좌표. 그래, 꼭지점 y좌표 구하려니까 이걸 분배해야지 라고 하면 참 생각 없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몰라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잖아. 더군다나 돼 있어 얘는. 땡큐인 거야. 고마운데? 인수분해가 돼 있네? 0, 16 0, 16이면 위로 블록한 포물선. 당연히 x가 8일 때가 정 가운데 있는 x가 되고 그때 값이 y값이 가장 클 때겠죠. 그럼 여기다 8 집어넣으면 되잖아. 8 곱하기 8, 88. 이게 얼마나 쉬워. 이걸 왜 전개하고 있어. 8,64. 따라서 뭐가 8일 때? 가로가 8일 때 가로를 8로 잡는 거죠. 그럴 때 넓이는 최대값이 64가 돼요. 근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이 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 사실 뻔한 거야, 이 문제는. 뭐가 뻔하냐면 가로 세로 더해서 16이 되잖아요. 그럼 이 모양은 정말 제각각일 겁니다. 자연수, 정수, 자연수만 따져도 몇 개나 나오는데 뭐 이렇게 소수, 분수 따지면 참 무수히 많은 직사각 형태가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 가로가 1일 때 세로는 15, 가로가 2일 때 세로가 14, 가로가 3일 때 14, 뭐 이런 식이겠죠? 아니면 아까 말한 소수, 분수 따지다 보면 이게 0.5일 때 얘는 뭐 14, 15.5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수가 나올 텐데 가로, 세로의 길이의 합이 정의되어 있을 때 넓이의 최대값은 꼭 언제 나타나냐면 정사각형일 때 나타나요. 넓이의 최대값은 정사각형일 때. 그럼 가로, 세로 똑같을 때 넓이의 최대값이 나오므로 가로가 얼마일 때? 당연히 8일 때요. 그럼 정사각형이나 세로도 8이겠지. 88, 64. 이건 안 해봐도 답이, 나중에는 안 해봐도 답이 매번 이런 식인데, 뭐, 우린 지금 처음 배우는 입장이니까, 이게 다 설명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렇게 뭐, 직사각형 구분해서 뭐, 어떤 철사를 구분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뭐, 어떤 실을 모아서 이렇게 둘레를 치는 뭐,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럴 때, 넓이의 최대를 구하시고 그러면 고민할 게 없어요. 정사각형일 때가 최대값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단순히 우리는 답을 구하는 과정이 아닌 이런 구조를 연습하는 내용을 좀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편법적인 문제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가로 세로를 정해서 합이 16이고 가로를 x라고 둔다면 세로는 16-x가 되고 둘을 곱해서 넓이 y를 만들려면 결과적으로 얘는 길이에 대한 넓이 y의 2차 함수가 그러니까 넓이에 대한 길이 x에 대한 2차 함수가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x가 8일 때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공부해 가신 겁니다. 자, 설명은 이제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드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여기까지 이제 99페이지까지 과제가 차근차근 잘 돼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요. 잠깐 쉬셨다가 중3 갑시다.